자, 이제 방금까지 배웠던 비율관계, 그 다음에 높이 차이 공식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는 걸 확인해 볼게요. 일단 복습부터 하겠습니다. 자, 3차함수 비율관계부터 볼게. 자, 3차함수 이렇게 있습니다. 5개의 점을 먼저 찍자고. 극소값과 같은 높이, 그 다음에 극대값과 같은 높이 준비해놓고,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준비해두면 일단 몇 대 몇 대 몇 대 몇?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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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존재하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이렇게 변곡점, 가운데 동그라미를 뚫게끔 그려봤을 때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다시 한번 만나는 여기에 대하여 몇 대 몇? 1대 루트의 3. 3차함수는 하나의 그림 속에 비율관계가 다 숨어 있었고요. 4차함수의 비율관계는 그림이 두 종류였습니다. 첫 번째, 쉬었다가는 4차함수. 자, 그랬을 때 요 평평한 쉼터에서 옆으로 긋고 3중근 교점 기울기 0인 곳 몇 대 몇? 3대 1. 그 다음 완벽한 W, 이쁜 W 모양에서 이렇게 엉덩이 부분 지나가는 이거 그어주시고 꼭대기 지나가는 여기 그어주시고 접점, 여기도 접점이고 여기 교점 몇 대 몇? 1대 루트 2. 자, 그 다음 이 3차함수인 상황에서 여기 극대값과 극소값의 x값 차이를 델타 x라고 하고 얘와 얘의 높이 차이를 델타 y라고 합시다. 그러면 델타 y는 몇 분의 최고차항? 2분의 최고차항 곱하기 델타 x의 몇 승? 3승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쉬었다 가는 함수에서 여기 쉼터랑 여기 나락 사이의 차이, 이때 얘랑 얘 사이의 x값 차이를 델타 x라고 하겠습니다. 자, 높이 차이 델타 y는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 몇 분의? 3분의 최고차항 델타 x의 몇 승? 4승이다. 자, 이 공식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은 채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27번은 그냥 바로 이것만 알면 거의 1분 컷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하여 가조건 fx = 0의 실근을 알파벳 뿐이다. 독해를 해보자. 3차 함수인데 x축하고 2번밖에 안 만난다. 그게 뭔 말이야? 하나가 접한다는 뜻이겠네. 자, 그러면 하나가 접하는 거 그리겠습니다. 올라갔다가 접할 수도 있고 미리 접하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 중 나조건까지 읽으면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극소값이 밑에 있어야 돼. 그럼 왼쪽 오른쪽 중에 어느 쪽이야? 오른쪽 그림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가 접점 알파, 여기가 교점 베타 이런 상태지. 맞니? 자, 그 다음 극소값이 마이너스의 4, 여기가 마이너스의 4인 상태야. 자, 그러면 이걸 해보자고. 봐봐. 극대값이 얼마야? 0. 극소값 얼마야? 마이너스 4. 그렇다면 극대 극소 차이 공식에서 나오는 델타 y가 얼마라는 거야? 4. 근데 그것을 공식으로 처리해보면 몇 분의 뭐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델타 x의 몇 승? 3승. 따라서 델타 x가 얼마다? 2다 이렇게 나오지. 그럼 이 델타 x가 뭐였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좌표 차이야. 그러면 비율관계를 동시에 생각해보면 여기만큼이 2cm면 여기 몇 cm야? 1cm지. 왜냐면 가운데 변곡점만 생략했을 뿐이니까 1대1 합쳐서 2대1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B는 알파보다 얼마만큼 크네? 3만큼 크네. 이런 거를 어떤 계산 없이도 바로 나온다 이거야. 그게 바로 기억과 니은이 해결된 겁니다. 대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디귿. F0이 16이면, F0이 16이다 하니까 디귿은 식을 세워봐야 되겠지. 자, 알파에서 접하고 알파 더하기 3에서 만나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의 식을 현재가 한번 세워봅니다. 그래프를 확인해봐. 알파에서 접하네. 알파 플러스 3에서 만나네. 알파로 통일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에 0을 대입을 해보자고. 자, f에 0이 어떻게 될 거냐면 먼저 알파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빼기의 3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16이래. 대충 찍어. 알파 얼마야? 마이너스의 4면 되겠네. 자, 그렇다면 실제 그림은 이렇게 생겼었다는 거네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 접하는데 알파가 마이너스 하니까 얘 마사.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1. 이런 그림이었던 뜻이지.
자, 그랬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18이냐? 알파가 마사면 베타는 마일이잖아요. 합은 17이겠죠. 자, 그 다음 28번 보겠습니다. 3차함수 fx가 다음을 만족시킵니다. x 이퀄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그러면 대충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여기가 마이너스의 2입니다. 그 다음 니은 조건이 뭐냐면 f'의 3하고 f'의 마이너스의 3이 똑같대요. 나 조건. 얘를 통해 뭘 할 수 있을까? 기함수, 변곡점의 위치가 어디다? 기함수는 일단 틀린 말이고 변곡점의 x좌표가 0이다지. 근데 기함수라는 말은 틀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꼭 0,0이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나? 그건 모르지. 0,1일 수도 있고 0,2일 수도 있잖아. 즉 위로 평행이동 됐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기함수는 아니에요. 자, 아무튼 여기 변곡점의 x좌표가 0이라는 걸 찾았음. 자, 그 순간 나머지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극소는 언제 생기고? 2. 다시 한번 극대와 같은 높이인 저쪽은 x값이 얼마고? 4. 극소랑 같은 왼쪽은 얼마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기억을 봅시다. f'x는 x 이퀄 0에서 최소값을 갖습니까? 자, 요 변곡점이 가는 의미가 기울기가 가장 뭐한 곳이니 이거? 작은 곳, 참이네. 니은 fx 이퀄 f2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f2라는 게 뭐냐면 2,1 때 높이가 상수함수면 되는 거야. 이게 y는 f2야. 딱 접하는 거 확인했네. 맞네. 자, 그 다음에 디귿. fx 위에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이 2를 2,를 지납니까? 이렇게 나와있다. 얘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그걸 확인해보자. 3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에서 무엇은 안 변한다? 세근의 합은 안 변하지. 세근의 합, 변곡점 몇 개, 빵빵빵 이렇게 봐도 괜찮고 2, 마사 이렇게 봐도 괜찮고 마이마이, 4 이렇게 봐도 괜찮다. 아무튼 근이 뭐다? 0이에요. 세근의 합이. 근데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 접선. 그 말은 마이너스 1이 무슨 근? 중근. 마일과 네모. 근데 그게 0이다. 네모는 얼마? 2. 정답. 자, 그 다음 29번입니다. 요게 이제 바이블에서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하고 건너뛰었던 문제니까 오늘 이따가 잘 풀어보도록 하세요. 이 문제야말로 비율관계랑 극대극소 차이 공식 같은 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문제, 좋은 문제니까 연습하기에 좋은 문제. 그러니까 잘 한번 해볼게. 자, 일단 A랑 B에서의 접선 LM의 기울기가 모두 3K제곱이다. 오케이, 그럼 일단 그래프나 그려보고 기울기가 언제 3K제곱 되는지 보자. 호영이가 미분해 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울기가 0 되는 x값이 희승은 어디랑 어딘 거야? 그치. 그럼 일단 원래 그래프에서 극대가 0, 그 다음에 극소가 2K네. 맞냐? 그러면 미리미리 좀 찾아두자. 이렇게 좀 그어둘게. 가운데 변곡점이 있다 생각하시고 0, 2K 요거야. 여기 몇 K야? 3K지. 반대로 극소랑 같은 높이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K. 뭐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때 L과 M이 어떤 친구냐? 두 점 AB가 어딨냐? 기울기가 모두 3K제곱이 되는 거래. 그럼 풀어보자. X의 제곱 마이너스의 2KX는 3K제곱. 넘겨서 빼기 3K제곱은 0. 암산 풀가동. 어디랑 어디야? 그럼 딱 여기였구만. 그러면 여기서의 접선이 L과 M이고 기울기가 3K제곱인 거구만. 자, 여기서 접선 그어볼게. 이렇게. 접선 그어볼게. 이렇게. 이 친구들이 기울기가 3K의 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마저 읽어보면 곡선 Y는 fx에 접하고 x축에 평행한 두 직선. 이거 아까 드르륵 해놓은 이거네. 또 극대 지나는 이 드르륵 해놓은 이거네. 그것과 LM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24. 자, 핑크 초록 이거 어떤 도형이냐? 평행사변형이지. 이 평사의 넓이가 얼마래? 24다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러면 넓이니까 당연히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되겠지. 그럼 그 중에 먼저 높이부터 얘기를 해볼게. 핑크랑 핑크 사이의 높이, 간격. 이게 결국 무슨 값과 무슨 값 차이야? 극대, 극소의 차이. 그럼 바로 이게
아까 우리가 배웠던 델타 y라는 공식을 이용할 수가 있겠네. 그렇지? 먼저 높이부터 구하겠습니다. 자, 높이는 델타 y고 현재 델타 y 공식이 뭐였지? 2분의 보면서 얘기하는 건 참 좋은데요. 문제 적용하고 좀 생각을 한 0.5초만 하고 있다 가세요. 거봐, 저 새끼 A가 뭔지 모른다니까. 저렇게 너 공식 오늘 쓰지 말고 싹 다 미분해서 푸세요. 그러니까 내가 요 비율관계라든지를 처음 수업할 때 가르치길 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직접 미분을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그런 능력조차 안 되는 버러지들이 이걸 어설프게 외우고 쓰려고 해서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천천히 최대한 늦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A가 뜻하는 바가 뭐였지 얘들아? 최고차항의 개수라고. 따라서 2분의 몇 분의 1? 3분의 1. 곱하기 델타 X의 몇 승? 3승. 자, 그러면 6분의 1에다가 델타 X가 얼마냐? 현재 이 델타 X의 뜻은 또 뭔데? 어디랑 어디에? 어디 얼만데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8K 세제곱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일단 평행사변형의 높이는 3분의 4K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말했습니다. 쓸 거면 제대로 외우고 쓰세요. 밥 먹고 와서 정독 다 하고 여기 있는 문제 싹 다 눈팅으로라도 복습하시고 푸셔야 돼요. 왜냐면 29번 바이블에 똑같이 있는데 만약에 바이블에서 푼 답지풀이가 적혀있다. 아, 이 새끼 제대로 수업 안 들었구나 때문에 당연히 빠꾸시킵니다. 제대로 이 풀이 알아두고 효율적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값 차이를 가로를 찾고 싶은데 가로가 어디냐면 여기 마이너스 k부터 2k가 아니야.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맞죠? 그러면 이게 얼마일까를 생각해 봐야지. 반대로 여기 3K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재도 괜찮은데 어차피 대칭이니까 어느 한쪽에서만 구하면 똑같을 거라. 아래쪽으로 볼게. 그러면 봐봐.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는 3K라고 확실히 아니까 요 남아있는 부분만 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할까? 했을 때 자, 항상 직선 나오면 뭐 이용하자고? 그렇죠. 직선 나오면 기울기를 활용하자. 이거를 활용하면 좀 더 쉽게 풀립니다. 자, 어떻게 볼 거냐? 직각삼각형 관찰할게요. 어떤 직각삼각형? 여기 접점 있지요? 내가 찾고 싶었던 동그라미 있죠?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그대로 내려주시면 이렇게 노란색 직각삼각형이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봅시다. 떼서 볼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게 방금 구한 거야. 델타 y였지. 그것이 3분의 4K 세제곱이라고 미리 구해놨습니다. 맞아? 근데 이 대각선에 해당하는 기울기가 얼마라는 게 문제에 주어졌던 거야. 3K제곱. 그러면 가로분의 세로 하면 3K제곱이 되면 되네. 그럼 어떻게 되면 돼? 9분의 4K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기울기를 활용한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를 활용 안 하면 멍청한 짓을 해야 돼. 어떤 짓 해야 되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직접 세우고 그 다음에 y 콜 얼마가 되도록 하는 x를 거꾸로 찾아 그 지랄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 당연히 단축하자 이거야. 자, 그럼 이 9분의 4가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요맨치 이만큼이 9분의 4야. 자, 따라서 평행사변형의 가로의 길이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봐봐. 요만큼을 알게 됐으니까 전체에서 빼뿔자. 몇 K에서 방금 거 빼면 돼? 4K에서 방금 거 뺍시다. 4K-의 9분의 4K. 따라서 9분의 32K다 라고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높이가 3분의 4K의 세제곱,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가 9분의 32K, 그 다음에 평사니까 반띵 없네. 이것이 24시다.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해놓고 보겠습니다. 먼저 4로 여기를 6으로 약분, 그 다음에 31을 16으로 줄이고 이 새끼를 3으로 약분. 따라서 K의 4제곱은 반대로 이항하면 16분의 얼마하게? 81. 4제곱한 게 16분의 81 대충 나옵니다. 몇 분의 몇? 2분의 3이죠. 자, 그 다음 30번 보겠습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하여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습니다. x가 1,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상수함수 A, x가 5보다 클 때는 상수함수 B,
그 다음에 그 사이 마이너스의 1 이상 5 이하일 때는 절대값의 fx다 이렇게 나왔다. 근데 gx가 마이너스 1과 5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된대. 그럼 보세요. 최고차의 개수 1인 3차함수가 뭐 이렇게 있는데 어디서부턴간 잘라서 a라는 상수함수로 갈아타야 된대. 상수함수는 기울기가 어떤 친구야? 0인 친구야. 그럼 막말로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부터 갈아타자 이러면 미분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당연히 갈아타야 되는 마이너스 1과 5가 어딘진 느껴집니다. 어디야? 극대극소. 그게 A랑 B여야만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케이스를 몇 가지 그려드릴게. 절대값 fx를 봐야 되니까 fx가 x축하고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질 거거든. 자, 봐봐요.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그러면 절대값 fx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근데 어차피 마이너스 1에서 5까지만 볼 거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극대값인 거 아까 찾았죠? 그 다음에 5가 극소 x 잡힌 거 찾았습니다. 그러면 절대값을 취하면 봐봐. 요렇게 됐다가 뾰족 하고 여기서 끝나는 거지. 그리고 그 양쪽을 상수함수 A 그 다음에 상수함수 B 이런 식으로 채워주면 된다 이거야. 이해되냐? 그러면 질문할게. 당연히 눈으로 봐봐. A랑 B 중에 누가 커? B가 크지. 그 이유를 설명해봐. fx라는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길래 B가 더 높아진 걸까? 변곡점 위치로 좀 설명을 해봐요. 그치? 변곡점이 좀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변곡점의 x축 밑으로 가라앉았기 때문에 말아 올라갔을 때 오른쪽이 더 높은 거지. 그럼 반대로 만약에 3차 함수가 위에서 이렇게 되고 호이호이 이렇게 생기면 변곡점만 대충 여기쯤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만 되고 끝날 거야. 그러면 그때는 A가 오히려 높을 거고 그 다음에 B가 오히려 낮을 거고 그러겠지. 자, 그러면 만약에 fx가 이렇게 그냥 위에서 꿀렁꿀렁 해버리면 어차피 내가 절대값 fx는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만 볼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볼 거지. 말아 올리지가 않지 그냥. 그러면 그대로 요 높이가 A고 여기 높이가 B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3차 함수 fx가 x축과 어떤 식으로 만나는지에 따라서 a, b가 조금씩 이런 식으로 달라질 거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일 때라고 이해를 하고 기니디를 보자. 자, 기억입니다. f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갖는다. fx는 원래 3차 함수로 말하는 거거든. 맞아 틀려? 맞아요. 원래 3차 함수 마이너스 1 극대 맞지 뭐. 니은 f9가 제로면 a가 b보다 크다. f9? 이게 뭐지요? 자, 보겠습니다. 봐봐요. 원래 fx 이렇게 생겼어. 지금 x축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방금 내가 여기 마이너스 1, 아이고야.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5였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 미리 좀 구해놓고 싶어요. 드르륵 해볼게. 여기 어디니? 7인가? 8 아니야? 그치? 여기 30 커지는 거니까. 그러면 9일 때가 0이다라는 말은 x축이 요거보다 더 위에 있는 거네요. 맞냐? 자, 그렇다면 얘를 말아 올린다. 이내 당연히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만 말아 올릴 거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리고 그 양 사이드에 A랑 B가 붙는 거다. 앞서 3개 정도 직접 해봤으니까 얘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야. 누가 컸던 거니? B가 컸던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게 다 이해가 되면 디귿 상황도 바로 이해가 될 거야. A랑 B랑 같으려면 어떻게 생겨야겠구먼. 변곡점이 X축 위에 있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원래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X축이 정확하게 배꼽을 딱 뚫어주는 상황.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5인 상태에서 접어 올리면 딱 이쁜 갈매기 모양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A랑 B의 높이가 같다 이거지.
이 정도 상상은 다 펼칠 수 있죠. 이런 상상을 펼치는 문제들이 지금 수학적인 사고력을 키우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때 F의 0은 46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F의 0은 46이냐. 아, 이거 식 어떻게 세우지? 자, 봐봐. 이제부터 fx라는 식을 세우는 방법을 두 가지로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1대1대1대1이라는 그 비율관계와 극값 차이 공식을 쓸 거고, 두 번째는 1대 루트 3이라는 걸 써볼 거예요. 자, 이 친구의 식 작성을 두 가지로 보여드릴게. 마음에 드는 쪽으로 이제 점점 네 풀이가 굳어가면 됩니다. 뭐 필요할 땐 둘 다 할 수 있으면 되고. 자, 첫 번째 보셔잉.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마일이고 5야. 자, 그럼 먼저 1대1대1대1 쓰면 요만큼의 요 x좌표가 얼마라 그랬지 아까? 8이라고 했지. 그러면 3차 함수는 요 핑크색과 마이너스 1에서 뭐 하고? 접하고 8에서 뭐 해? 만나지. 그럼 핑크만 알면 식 세울 수 있지. 근데 여기가 딱 변곡점이었지 않냐? 그래서 뭘 써볼 거냐면 델타 y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최고차항에서 얼마라고 문제 줬어요? 1이라고 줬습니다. 자, 현재야 한번 해봐. 뭐라고? 아, 내가 잘못 들었나? 뭐라고 했어요? 제대로 들은 거 맞지? 방금 3이라 했지 저 새끼. 2분의 곱하기 이젠 뺄셈마저 못하네요. 자, 6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맞지? 6의 세제곱. 6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108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 자, 그러면 이 108이 뜻하는 바는 뭐야? 누구랑 누구 차이예요? 극대 극소 차이지. 근데 변곡점이 정확하게 가운데 있다는 뜻은 요게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니? 그치? 54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야 54랑 마이너스의 54가 딱 108 차이 나니까 절반 띵 해준 거 아니야. 자, 이걸 토대로 fx라는 식을 세워봅시다. 따라서 민준씨 fx를 작성해보세요. x 플러스 1의 제곱. 뭐라고? 너도 현재야? 그치? y는 54라는 직선과 위치관계가 마일에서 접하고 8에서 만난다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f의 0을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8 해주니까 46이겠지. 맞냐? 이게 첫 번째 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풀이를 봅시다. 두 번째 풀이는 바로 1대 루트 3을 이용해볼게. 보세요. 아까 여기가 마이너스의 1이고 여기가 5라는 걸 찾았으니까 변곡점이 얼마였지? 2죠. 맞니? 자, 근데 변곡점, 극소, 다시 같은 높이. 몇 대 몇? 1대 루트 3. 한 칸 어치가 실제로 얼마? 3. 자, 그러면 요만큼이 실제로 얼마? 3 루트 3. 그러니까 여기가 2 더하기 몇 루트 3? 3 루트의 3. 반대로 여기는 2 빼기 3 루트의 3. 맞냐? 그러면 결국 x축과의 교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다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fx란 친구를 식을 세워보면 x-의 2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3 루트 3이 근인 쪽은 둘 다 2 빼기 3 루트 3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반대로 2-의 3 루트 3이 근인 쪽인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3 루트의 3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자, 따라서 f의 0을 구해보면 앞에는 마이너스의 2 그 다음에 뒤에는 합차 공식 써주시면 4-의 27 따라서 46. 오케이? 둘 다 이렇게 생김새가 달라도 인수분해하고 전개분은 똑같은 식이었어요. 그치? 그래서 어느 쪽으로 식을 세우는 게 좋을지는 뭐 호불호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둘 다 할 수 있는 걸 하시면 돼. 따라서 디귿은 참이다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었네요. 대슈 이제 4차 함수 이야기를 할게요. 4차 함수 31번 31번 보겠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에 대하여 절대값 fx라는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오케이, gx라는 함수가 절대값의 fx.
근데 뭐냐면 G라는 친구는 X equal 1에서 미가 그 다음에 G의 1과 G'1이 똑같다. 그 다음 나조건 G라는 친구는 X equal 마일과 0과 1에서 극소값을 갖는데. 자, 일단 뭘 공부할 거냐면 절대값을 취한 함수가 극대극소가 되는 이런 상태를 한번 공부를 해볼게. 자, 생각해 볼게요. 이건 따로 별도로 필기하면서 공부할게. 이런 그림을 자꾸 여러 가지 그려보고 머릿속에 이 데이터를 넣어봐야 니네 머릿속에 상상이 된단 말이야. 아무리 내가 뭐 상상해서 열심히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해봤자 너네가 문제를 잘 못 풀지 않냐. 그거는 재료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많이 문제를 풀면서 아 이런 상황도 있었고 저런 상황도 있었어.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이제 검색해가지고 머릿속으로 아 이런 그림이겠구나 하고 출력하는 거니까. 자,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절대값 fx라는 함수가 극값을 가질 상황에 대해서 볼게요. 자, 첫 번째로 만약에 f라는 함수가 x축하고 안 만나고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부터 위에 떠 있었던 쳐요. 그럼 이거는 절대값 f도 무슨 값이 될까? 소가 되겠지. 왜냐면 안 말아 올려주니까 그냥 그대로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런 거는 아니 그래 할게. 처음부터만 이렇게 생겼으면 절대값 f가 어떻게 돼요? 뭐 그대로 극대지. 뭐 위에 있는 건 안 바뀐다고. 맞냐? 자, 그러면 이번에는 뒤집기 때문에 중요한 거. 만약에 x축보다 밑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치자. 얘를 말아 올리면 어떻게 되겠냐? 극대되는 거 보이지? 자, 그 다음 네 번째. 만약에 x축 밑에서 원래 극대였던 게 있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되겠냐? 뒤집혀서 극소되는 거 보여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만약에 이번엔 x축을 가로질 때 보자. 위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생각해 보시고 아래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올 때 생각해 보세요. 둘 다 똑같을 거예요. 접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극소가 되겠지. 이해되냐?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절대값 f라는 친구를 접었을 때 극소가 될 수 있는 케이스는 원래 위쪽에서 극소였으면 돼 이런 게 있을 거고 아니면 밑에서 극대였으면 접혀서 극소가 될 거고 아니면 x축하고 이렇게 뚫고 지나가 버리면 접혀가지고 극소가 되겠네. 이런 게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만약에 이렇게 그냥 쓱 지나가면 얘를 접었을 때 미분은 어떻게 해지겠어요? 불가해지겠지. 자, 이런 것들을 재료로 다시 한번 문제를 생각해보자. G는 x equal 1에서 미분이 가능하대요. 근데 마이너스 1과 0과 1에서 극소래. 그 말은 1일 때 극소거든. 자, 미분이 가능하게 극소여야 돼. 그러면 어떤 게 가능할지 생각해보니까 봐봐. 자, 미분이 가능하면서 1에서 극소다라는 이거를 만족하는 그림을 생각을 해볼게. 어떤 게 가능할까? 머리로 그려보고 말로 설명해보세요. 가능한 거. 당연히 애초에 떠있는데 미분 가능, 극소 이러면 되죠. 또 어떤 그림이 있을 수 있을까? 밑에서 극대 이랬을 수도 있겠지. 아니면 또 어떤 게 있을까? 자, 이거나 이렇게 접하는 거는 똑같이 생각할게요. 이거나 이렇게 접하는 건 똑같이 생각할게요. 그럼 또 어떤 게 있을까? 응? 두실근 나 지금 x 이퀄 1에서만 물어보고 있는데 뭔 소리예요? 그렇지. 접히긴 접히는데 괜찮게 접힐 방법이 있지. 우리 이걸 미분 가능성에서 했었습니다. 절대값 fx가 미분이 가능하려면 만약에 뚫고 갈 거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갈 거면 어떻게 가라? 스무스하게 가라. 즉 몇 중근을 갖고 가라? 3중근을 갖고 가라. 맞니?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과 같이 생각해 볼 거야. 그럼 봐봐라. 아무튼 3중근을 가지면요. 4차 함수인데 이미 인수 3개가 다 1에서 끝나버렸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나머지 것들에서 극소가 돼야 되는데 극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애초에 이렇게 꿀렁 하거나 아니면 그냥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띵크 결론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님.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 봐봐레이. 뭐 예를 들어 1에서 그래 뭐 이렇게 됐다고 치자. 근데 마이너스 1과 0에서도 극소가 되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에서도 이렇게 뚫고 지나가고 이건 미분 불가능하겠지만 뭐 미분 가능하단 말은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은 그 다음에 뭐 뚫고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야 그러면 3참수가 막 4참수가 이렇게 생길 수 있어? 없지. 왜냐면 인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벌써 5개야. 이렇진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얘네들이 x축하고 만나는 건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또 애초에 떠 있으면 되지 않습? 오케이 떠 있어 볼게. 떴어 쓱쓱쓱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 아닌데 이런 극소가 안 되는데 심지어 막 이렇게 이지랄나는 4참수 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단 말이죠. 아 그러면 4차 함수란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가능해 안 해? 안 하겠지. 아 오케이 그러면 자 논리가 이렇게 계속 펼쳐가는 거 봐봐. 이게 안 됐다는 거 인정하지? 그렇다면 x = 1에서는 1번이나 2번처럼 생겼다는 거 인정하지? 근데 그렇다면 자 1 또는 2면 오늘 공부했습니다. 그 값에서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그치. 그러니까 f'의 1이 0이었다는 거 확인되죠? 당연히 그것이 g'의 1이 0이다랑 같은 말이겠지. 어차피 접었으나 마나 아무튼 1에서의 기울기는 0인 거니까. 근데 문제를 읽어보면 그래서 어떠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g1이 0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그 말은 함수값이 0이고 기울기도 0이야. 둘이 같았다고 했으니까 그 말은 정리가 되네. x = 1에서 뭐 하면 돼? 접한다는 뜻이네. 이해되냐? 자,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또 최종적으로 네가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자, 충분히 재료는 드렸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게끔 4차 함수 fx의 개형을 여기다가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그려진 사람은 말씀을 해보세요. 한번 연필로 그려봐. 필기하면서 필기 따라오시면서 어떤 조건이면 될까를 따라와봐요.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만족하게끔 그림 그리는 거 이게 이제 수투의 본질이다 이 단어네. 자 이제 생각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뚫고 1에서 접한다.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뚫고 접한다. 이게 F면 돼. 그러면 절대값 F는 어떻게 생기냐면 뾰족해지고 꿀렁꿀렁 극소인데 이런 미분이 가능하죠. 이해되는겨? 오케이. 자, 그럼 빡빡빡이 fx의 식을 이제 작도해보세요. 그렇지. 자, 따라서 g의 2는 절대값 f의 2를 구하면 되니까 2를 대입하자. 3 곱하기 2 곱하기 1의 제곱. 뭐 절대값을 취해봤자 똑같으니까 6이겠지. 이런 것들을 복습하면서 뭘 복습해야 되냐면 맞다 선생이 이거의 답은 그림은 이거였지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을 취했더니 극소가 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케이스가 있길래 문제를 만든 걸까? 그 다음에 미분이 가능하게끔 극소이려면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걸까? 그 다음에 이제 접하니까 어떻게 생겨야 될까? 이런 과정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는 절대로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생각의 재료를 쟁여놓고 그때그때 새로 생각하는 게 문제풀이입니다. 수능이 그런 거예요. 자, 32번 보겠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F0은 3, F'3은 음수인 4차 함수 fx가 있다. 실수 t에 대하여 집합 s를 자, 집합 나왔으니까 천천히 읽어봅시다. 어떤 친구들의 집합이냐면 a라는 새끼들의 집합이야. 근데 a란 무엇이냐? 절대값 fx 빼기 t가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오케이. 아무튼 저렇게 생긴 함수가 미분 불가능한 x값들을 모아놓은 것이 s고 그 s의 원소의 개수를 gt라고 하지. 그 말은 결국 미분이 불가능한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이거구만. 그랬을 때 t = 3과 t = 19에서만 불연속일 때 f의 -1을 구해보세요. 자, 이것도 재료들을 공부할게요. 자, 보세요. 절대값의 fx-의 t 얘는 그래프의 개형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지 빡빡아?
그쵸. y는 t를 마치 x축인 것처럼 생각하고 절대값 취하듯이 말아 올리면 된다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fx란 친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y는 t가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 이 친구가 x축인 척 생각하고 이렇게 절대값을 접어버리면 이 개형이 바로 이 녀석의 그래프의 개형이다라는 거지. 맞나? 오케이. 자, 그러면 4차 함수에다가 t가 점점 상수함수 t가 바뀔 때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어떻게 바뀔지 이제 공부를 해봐야겠네. 자, 공부해봅시다.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첫 번째로 그냥 이렇게 언밸런스한 w가 있다고 치자. 자, 그러면 상수함수 y 콜 t가 fx가 이겁니다. y 콜 t가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에 대해서 접어봐. 접히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미분 불가를 세봐. 몇 개? 빵 개. 근데 요렇게 접어봐. 몇 개? 두 개. 요렇게 접어봐. 몇 개? 언제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요 드르륵이 슬 올라가면서 언제 바뀌었어? 그치? 그 값을 지나갈 때 좀 달라진 게 보이지? 자, 그래서 공부하겠습니다.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고 여기를 감마라고 할 때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 GT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한동안 쭉 올라올 때까지는 당연히 미분 불가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근데 딱 알파일 때는 미분 불가가 있어 없어? 딱 알파. 없어요. 그럼 알파까지는 빵개입니다. 근데 알파 초과인 순간 몇 개? 두 개. 그럼 베타까지 쭉 가봐. 베타일 땐 어때? 베타일 때도 두 개지. 왜냐면 여기는 안 접히니까. 그러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초과 이하로 계속 두 개. 근데 베타에서 감마 사이는 네 개. 딱 감마일 때는 어때요? 그치? 딱 감마일 때는 여기 양 끝에서 두 개만 미분 불가한 거 보일 거야. 두 개. 자, 그 다음에 감마보다 올라가면 두 개 보이지? 머릿속으로 여기다가 상수함수 긋고 접는지를 머리로 하고 있어야 돼. 두 개. 이렇게 생기겠지. 그럼 일단 미분 불가인 함수가 불연속점 몇 개 이거? 세 개. 그럼 일단 조건에 맞지 않구나. 이거 공부를 하고. 자, 그 다음 또 이번에는 이런 거 해보자. 완벽한 W를 볼게요. 자, 근데 이미 경험상 뭔가 좀 달라지는 것이 이거 극소일 때랑 극대일 때라고 배웠으니까, 느꼈으니까 이번에는 알파, 베타 두 개만 빨리 찾아봅시다. 자, 알파보다 작을 때 미분 불가 몇 개? 상수함수 여기 밑에 지나갈 때 미분 불가 몇 개? 없어. 알파일 때 몇 개? 없어. 알파까진 빵개야. 자, 근데 알파 초과인 순간 몇 개? 네 개지. 따닥따닥이지. 베타일 때 몇 개? 두 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개로 쭉 오다가 베타일 때 두 개야. 베타 이상일 때 몇 개? 두 개. 아, 그러면 일단 얘가 불연속이 두 개 있구나. 일단 하나 확인했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4차 함수의 개형 뭐 있나? 쉬었다가 함수 봅시다. 자, 쉬었다 갑시다. 쉼터 함수를 볼게요. 얘도 뭔가 중요해 보이는 점이 여기. 그 다음에 아래쪽 극소오니까 이렇게 환단해보자. 호잉. 자, 현재 알파보다 상수함수 t가 작을 때 미분 불가 몇 개? 0. 딱 알파일 때는 0. 근데 알파 초과가 되면 두 개.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쭉 올라가 보십시오. 쭉 올라가다가 베타일 때 몇 개? 한 개지. 여기 미분 가능하죠. 0이니까. 자, 그래서 베타일 때만 순간적으로 한 개가 되고 베타 초과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야. 뭐 대표적인 세 가지 정도의 4차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아, 오케이. 그럼 문제에서 이게 불연속이 3이랑 19래. 그럼 일단 얘나 얘 둘 중에 하나야. 그치? 이거나 이거 중에 하나인데 그게 3이랑 19라는 건 알파가 3이고 베타가 19, 알파가 3이고 베타가 19 뭐 이런 뜻이구만. 그쵸? 그 말은 여기의 높이가 3이고 여기의 높이가 19라는 뜻이고 요런 그래프였다고 치면 여기 극소가 3이고 여기가 19였다는 뜻이겠지. 둘 중에 뭔가를 속가내야 되니까 마저 읽어봐야 됩니다. 문제 맨 처음에 F0은 3, F'3은 음수래. 그럼 일단 이런 그림부터 봐봐. Y값이 3이 여기야. 근데 문제에서 F0은 3이래. 그럼 그 순간 여기는 0이 정해지는 거 아니니? 여기가 0이죠. 근데 그 다음에 F'의 3이 음수래거든?
어때? 그치. 이러면 F'의 3이 음수다라는 것의 모순이죠. 맞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왼쪽을 봅시다. 왼쪽은 y값이 3 될 수 있는 게 총 몇 개 있어요? 2개 있지. 근데 그 중에 0이어야 할 것 같은 걸 F'3은 0 미만이다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어. 왼쪽과 오른쪽 중에 누구게? 그치. 왼쪽이어야 가능성이라도 있지. 왜냐면 만약에 오른쪽이 0이면 0보다 오른쪽은 계속 증가거든. 3이 어딘지 몰라도 양수가 되거든. 그러면 지금처럼 0이 여기 있고 뭐 대충 3이 요 정도 있나 보지 뭐. 그럼 말은 되니까. 되냐? 오케이. 자, 그럼 대충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F- 식을 세우래요. 자, 식 세워보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극소값 3과 0과